생사를 오가는 전장의 한가운데 수많은 병사들이 뒤섞여 아비규환의 혼돈이 펼쳐집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명의 궁수가 활시위를 당깁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떨어진 적장의 투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궁수라면 적장의 몸통, 하다못해 머리를 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궁수는 다릅니다. 그는 적장의 얼굴을 가린 쇠붙이, 면갑 때문에 직접 쏠 수 없는 상황을 단숨에 파악하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목표를 조준합니다. 바로 적장의 투구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는 가느다란 끈입니다. 바람이 불고 적장은 움직이고 주변은 온통 전투의 함성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손끝은 흔들림 없이 그 작은 끈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화살은 정확히 투구 끈을 꿰뚫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장면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이며 그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과연 이성계는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활솜씨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놀라운 활약이 조선 건국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려 말 왜군은 한반도 해안가를 끊임없이 약탈하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약탈에 그치지 않고 마을을 불태우고 무고한 백성들을 살해하며 극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조정의 군대는 이미 무기력해져 있었고 효과적인 방어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으며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마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백성들의 희망이 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무예와 함께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왜구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등장은 고려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유독 빛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기발도와의 전투입니다. 아기발도는 당시 왜구의 우두머리 중 한 명으로 그 용맹함과 잔인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고려 병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다고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성계는 이러한 강력한 적장 아기발도를 직접 상대하게 됩니다. 전장은 피로 물들고 사방에서는 칼날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는 아비규환의 혼돈 속에서 이성계는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기발도는 튼튼한 투구와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있었고 특히 그의 얼굴은 쇠로 된 면갑으로 단단히 가려져 있어 공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치명타를 입히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활을 쏘아도 갑옷에 튕겨나가거나 면갑에 막혀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이 상황을 역이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아기발도의 투구를 고정하고 있는 얇고 가느다란 투구 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과감한 결단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아기발도의 투구 끈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음과 혼란은 그에게 아무런 방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오직 목표물만을 향했습니다. 화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확히 날아가 아기발도의 투구 끈을 꿰뚫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아기발도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던 투구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 말입니다. 그의 시야는 순간적으로 가려졌고 평정을 잃으며 자세가 흐트러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의 탄성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성계가 투구끈을 맞춘 후 아기발도가 당황하여 잠시 입을 벌리는 순간 이성계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활시위를 당겨 그의 입안을 꿰뚫어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성계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함께 상상 초월의 정확도를 가진 활솜씨를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단순한 활쏘기가 아니라 적의 심리를 읽고 다음 수를 예측하는 고도의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에는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성계는 이 전투에 앞서 오랜 전우이자 의형제인 이질안과 함께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작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성계가 먼저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맞춰 투구를 기울게 만들면 그 순간 아기발도의 얼굴이 노출될 것이고
이지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기발도의 얼굴을 쏘아 마무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이성계의 활솜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두 명의 신궁만이 해낼 수 있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성계는 약속대로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투구가 기울어지자 아기발도는 당황하며 떨어진 투구를 다시 쓰려고 허둥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성계는 다시 활시위를 당겨 이번에는 투구의 꼭지 부분을 쏘아 맞췄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투구 꼭지를 명중시켰고 투구는 아기발도의 머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은 아무런 방어구 없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던 이지란의 화살이 마치 번개처럼 날아와 아기발도의 얼굴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적장의 죽음은 전장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아기발도가 죽자 왜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전의를 상실한 왜구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은 그 기세를 몰아 왜구를 섬멸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성계의 뛰어난 활솜씨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안목과 동료와의 완벽한 협동 플레이까지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지휘관의 역량이 집약된 승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박흥민의 이야기 국사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성계의 놀라운 활솜씨를 묘사하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임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비단 아기발도 투구끈 일화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생은 마치 활과 화살의 명장면으로 가득 찬 한 편의 무협 영화와도 같습니다. 그의 활솜씨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일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 친구들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문득 친구들에게 자신의 활솜씨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160m나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작은 배들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활쏘기 시합에서도 160m는 매우 먼 거리로 명중률을 보장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게다가 목표물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작은 과일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활시위를 당겼고 그의 화살은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정확히 날아가 배나무에 매달린 배를 맞춰 떨어뜨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여러 개의 배를 모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의 활솜씨에 경탄하며 단순히 잘 쏜다는 표현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활솜씨가 단순히 전투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단련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의 활은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요동정벌 당시 이성계는 철옹성 같은 오녀산성에서 완강하게 항전하는 적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성벽 위에서 저항하는 적 병사들은 높은 곳에 위치하여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아군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이곳에서 또다시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선보이며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무려 70명의 적 병사들을 향해 애기살, 즉 일반 화살보다 짧고 가벼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작은 화살 70발을 날려 모두의 얼굴을 정확히 맞췄다고 전해집니다. 성벽 위에 있는 적 병사들을 1대1로 저격하여 제압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율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70발의 화살이 70명의 병사 얼굴에 모두 명중했다는 것은 단순한 명중률을 넘어선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활솜씨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성계가 전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여 정교한 사격을 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활솜씨는 적군의 사기를 꺾고 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구와의 또 다른 격전지에서 이성계는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깜짝 시범을 보였습니다. 18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투구를 세워놓고 그 투구를 향해 3번의 활을 쏘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을 맞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궁수인지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그는 화살 20개 중 17개를 쏘아 모두 왼쪽 눈초리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구 전체를 맞히는 것을 넘어 투구의 특정 부위, 그것도 눈초리처럼 매우 작은 표적을 정확하게 노려 맞힐 수 있는 정교함과 섬세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병사들은 이성계의 활솜씨에 감탄하며 사기가 충천했을 것입니다. 지휘관의 이러한 신기에 가까운 능력은 병사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었고, 저런 장수와 함께라면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묘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병사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심지어 고려의 공민왕 앞에서까지 빛을 발했습니다. 고려의 왕 앞에서 펼쳐진 활쏘기 시합은 단순한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예를 과시하고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성계는 이 자리에서 활 100발을 쏘아 모두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100발 모두 명중이라니, 이는 실수가 단 한 번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집중력과 완벽한 기술,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민왕 또한 이성계의 활솜씨에 크게 감탄하며 그의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이성계가 단순히 힘만 센 무장이 아니라 압도적인 정교함과 집중력을 겸비한 활의 명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활솜씨는 단순한 개인의 특기를 넘어 그가 가진 강력한 무력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어떻게 이토록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활솜씨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그의 활솜씨는 철저한 훈련과 타고난 재능,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성계는 어릴 때부터 활과 말을 가까이 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북방 지역 출신으로 광활한 대륙의 기상을 물려받아 유목, 민족의 영향을 받아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활을 잡고 수많은 관역을 꿰뚫으며 감각을 익혔을 것이며,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활을 쏘고 말을 탔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타고난 집중력과 강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고 주변 환경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활시위를 당기는 능력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선 정신적인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성계는 이러한 타고난 정신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된 훈련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의 활솜씨는 천부적인 재능과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이성계는 고려 말 수많은 전투에 직접 참전하며 자신의 활솜씨를 극한으로 단련했습니다. 왜구와의 전투, 여진족과의 전투 등 수많은 전장에서 그는 활을 들고 적과 목숨을 걸고 맞섰습니다. 생사가 걸린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더욱 예리하고 정확하게 활을 쏘는 법을 체득했을 것입니다. 전장의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목표물을 놓치지 않는 냉철함은 오직 실전,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자산입니다. 그는 단순히 활을 잘 쏘는 것을 넘어 활을 통해 전장의 흐름을 바꾸고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그의 강인한 의지를 관철시키는 강력한 도구이자 전장의 판세를 뒤집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이론이나 연습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실전에서 갈고 닦인 진정한 명인의 경지였습니다. 이성계의 활솜씨는 단순한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조선 건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려 말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외구의 끊임없는 침략은 물론이고 원나라의 간섭,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와 수탈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했고 국가의 기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계는 뛰어난 무력과 지휘력으로 백성들을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고려군 병사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와 용기를 심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적에게는 강력한 공포의 상징이었고 아군에게는 승리를 약속하는 희망의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위화도 회군 또한 이성계의 활솜씨가 간접적으로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88년 고려의 실세였던 최영 장군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동정벌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회군을 결정합니다. 이때 이성계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최영 장군을 제압하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에 대한 병사들의 깊은 신뢰와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충성심은 그의 뛰어난 무예, 특히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장수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을 알았기에 그의 어려운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따랐을 것입니다. 이성계의 활은 단순한 개인의 능력을 넘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리더십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1392년 새로운 왕조인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의 통치 또한 무인으로서의 강인함과 냉철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새로운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여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의 잔재를 청산하고 조선의 굳건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하고 경복궁을 창건하는 등 새로운 국가의 기반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활솜씨는 단순한 개인의 기술을 넘어 한 시대의 영웅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활시위 한 번 한 번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활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이성계의 투구끈 활쏘기 일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집중력과 정확성,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시대를 초월하여 귀감이 됩니다. 그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계의 놀라운 활솜씨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우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기발도의 투구끈을 꿰뚫고 160m 밖의 배를 정확히 마치고 70명의 적병을 저격하며 공민왕 앞에서 100발의 화살을 모두 명중시킨 그의 활솜씨는 과연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활은 단순한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전장의 병사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강력한 힘을 주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러한 이성계의 활 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하며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능력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영웅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전설적인 활솜씨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성계의 활솜씨가 조선 건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